여러분, 택시 자주 타시죠? 승객의 입장에서는 생각 없이 택시를 타셨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택시들이 50만, 60만, 심지어는 100만 킬로까지도 주행한 택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택시들이 50만 킬로 이상을 주행해도 끄떡없는 꿀팁, 그 비밀스러운 이유와 노하우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시작 전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7, 8세대까지 진화해서 검증된 현기차. 첫 번째 이유, 검증된 현기 차량입니다. 현기 차량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나 내연기관차 택시 중에서도 20, 30년 이상 동안 소나타와 그랜저는 7세대, 8세대를 거쳐오면서 차들이 엄청나게 단단해지고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나타와 그랜저는 택시의 대표 모델로서 차량의 기본이 되는 엔진과 미션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 당시에 100만 킬로까지는 탈 수 있도록 내구성이 설계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만 잘 해주면 이론상으로는 100만 킬로까지도 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택시들이 생각보다 정비를 빡세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택시들이 정비를 빡세게 해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정비 반장님들이 계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엔진 오일 손봐주시고 타이어에 문제 있나 없나, 엔진룸 뚜껑 열어서 택시들이 기본적으로 몇만 킬로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노하우상, 경험상으로 다들 그 데이터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법인 택시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 택시보다도 훨씬 더 꼼꼼하게 자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말해서 본네트라고 하죠. 보닛을 자주 열어볼수록 차를 자키로 띄운다라고 하는데 많이 띄울수록 그 차는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훨씬 더 예방 정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프트를 띄울 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 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엔진 오일을 갈 때 기본적으로 차를 리프트에 실어서 띄우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차량의 하부와 타이어 상태를 보셔야 돼요. 타이어를 넷짝 다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편마모가 있는지 없는지, 짱구가 먹는지 안 먹었는지를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 하부에서 누유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차량 하부 밑에 타르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타르 제거제를 뿌리거나 석유 같은 걸로 닦아내신 후에 세차장으로 들어가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교체하러 가셔서 그냥 멀뚱멀뚱 계시지 마시고요. 내 차가 리프트에 올라간 순간 여러분께서는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타이어 보셔야 되고 타이어 패드 마모도 상태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택시들이 승용차보다 세차를 자주 한다. 그렇죠. 택시들은 기본적으로 세차를 매일 하게 돼요. 손님들이 매일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결 문제도 있지만 기사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차를 매일 하게 되는데요. 세차를 한다라는 것은 쓸고 닦고가 기본이면서 동시에 본네트를 올려주고 블로어로 싹 불어내면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들, 냉각수, 엔진 오일,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차가 연식이 오래되면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누유 현상 방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1만 킬로 주기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박자 빨리
7,000에서 8,000km 주기로 갈아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주기적으로 때 빼고 광내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은 없겠죠. 23년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서정주의 자화상 중 일부. 서정주님의 자화상이라는 시에 보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그러니까 80%가 바람이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자, 택시를 50만 100만 킬로까지 리드한 건 파라리 오일류 관리예요. 택시의 대표적인 오일,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주기표에 맞게 이렇게 각각 10,000km, 70,000km마다 반드시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만 제때제때 갈아도 엔진을 내린다거나 엔진 보링을 한다거나 미션을 내린다거나 하지 않고요. 쭉 문제없이 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수리할 때 엔진 어쩌고 미션 어쩌고 보링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일류 관리가 파라리다, 80%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할은 20%는요. 순서대로 따진다면 냉각수, 타이어, 연료 필터, 타이밍 벨트류, 점압 플러그 관리 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0만, 40만 킬로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부도 삐걱삐걱하는 노화의 대표적인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 관절에 문제가 오듯이 차도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건데, 그때 가서 하부 관련 부품들을 손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엔진 보링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엔진 오버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버홀이란 엔진을 해체해서 손상된 부품을 다 교체한 다음에 재조립하는 것을 말해요. 실린더 내벽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면, 엔진이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면, 작게라도 거기에 틈이 생기면 엔진 성능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엔진 내벽을 정밀하게 깎아서 내경을 살짝 넓히는 작업을 말하는데, 엔진 보링이라는 구시대적 말보다는 엔진을 전체를 분해해서 노후 부품을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재조립하는 것을 엔진 오버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버홀이라는 뜻이 무엇을 철저히 점검하다, 무엇을 분해 수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LPG 차량 특성을 알아야 한다. 네, LPG 차량 특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 LPG 차량은 청정 연료임과 동시에 LPI 차량은 엔진에 열이 상당히 많아요. 자, LPI가 헤드에 열이 많다라는 건 헤드의 변형이 자주 생길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시동을 걸었을 때 미세하게 소리가 다르게 날 수가 있어요. 출력이 갑자기 다운이 되거나 엔진에 떨림이 있다, 혹은 내가 RPM을 고속으로 자주 하고 이렇게 운전을 조금 와일드하게 한다. 만약에 엔진룸 뚜껑을 열었는데 냉각수가 이상하게 조금 빨리 닳는 것 같아요 라든지, 시동이 조금 규칙적으로 들리지 않는데 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엔진 헤드가 나가는 주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는 실린더를 교체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자, 미션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상당히 고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LPI 차량 특성상 엔진에 열이 많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도 한 박자 빨리 교체하시는 것도 상당한 꿀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점화 플러그의 교체 주기는 14만 킬로 주기로 교체하고, 일반 차량은 이보다 좀 더 빨리 교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 언급해드렸던 연료 필터와 인젝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신경 써서 꼼꼼히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차도 10년 가까이 혹은 10년 이상 장고장 없이, 그리고 엔진이나 미션의 오버홀 없이 쭉 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어떠셨나요? 제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